삼국지 아프 이야기는 우측 상단 링크에 있습니다. 사마소는 종유에게 촉정벌을 명하고 황호의 방해로 요화장익의 출발이 늦어집니다. 한중은 되찾기 쉬우니 포기하고 퇴로가 막히려는 강유를 살리러 갑니다. 부첨의 관성도 내분으로 뚫리자 강유 요화장익은 감행간을 지키기로 하고 제갈서와 종예가 감행간을 칠 때 등에는 은평에 상기를 내기로 합니다. 촉이 경각에 다르자 소뉴는 정봉에게 수춘의 공격을, 유평은 수군으로 촉의 직접 지원을 향하게 합니다. 제갈첨과 황송의 면주권은 갑자기 등장해 죽기로 각오한 등해군에게 뚫리고 유선이 너무나 쉽게 항복합니다. 감행도 버리고 회군하던 강유 오만군은 종예에게 항복합니다. 강유는 종예로 하여금 역심을 품게 하고 마지막에 종예를 죽일 생각을 가집니다. 종예는 라이벌 등해를 모함하여 사마소가 죄인을 압송케 합니다. 사마소는 등해가 날뛸지 모르니 내가 장안에 친정하겠다며 종예의 반란 마음을 이미 다 읽고 종예는 다급히 속마음을 드러내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고 모두 종예를 공격합니다. 종예와 강유의 촉군과 종예를 치려는 위군이 맞서 종예와 강유는 전사하고 위관이 불타버린 성도와 분노한 위군을 달래며 등해도 제거해 촉의 1인자가 됩니다. 오의 소뉴는 촉을 되찾는 것이 복수라는 명분으로 영안으로 군을 보내지만 촉의 장수였던 나헌이 이천으로 수만을 반년간이나 막자 소뉴가 그의 나이 30에 쓰러집니다. 248년 마지막 반란을 이후로 조용하던 교주는 260년 손서라는 탐관오리가 오자 동요합니다. 263년 촉한 멸망을 본 여항이 반란하여 진에 붙고 양직을 태수로 삼습니다. 268년 유준이 3차례 탈환에 실패하고 271년 도황이 10만을 끌고 와서야 탈환합니다. 하지만 교주 서쪽의 영향력을 잃으면서 북베트남의 독립적인 역사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오의 소뉴는 죽으면서 손환을 후계자로 유언했지만 복양흥과 장포는 스스로 능력 부족을 알기에 보좌할 꼬마가 아닌 리더 스타일의 손호를 안칩니다. 손호는 황제가 되자마자 복양흥과 장포부터 죽이고 폭군이 되어 백성들을 수타합니다. 건업에 후궁 일천을 둘 궁궐을 새로 짓고 경제가 양극화되자 사채가 들끓습니다. 위에서는 사마소가 죽고 아들 사마염이 나라의 이름을 진으로 바꾸고 위나라 조씨가 외척 황관을 멀리했던 것에 반대로 종친을 모두 왕에 봉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폭군짓도 할 것이 없어지자 손호는 북벌을 명합니다. 정봉이 석포의 난을 풍문을 퍼뜨리나 황제 사마염의 삼촌 사마망이 석포의 무고를 밝혀냅니다. 정봉은 합비의 사마준을, 강릉의 주적은 강하의 호열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마염은 오해 대대적 토벌을 계획하지만 10년을 고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나라는 적이 없어진 서량의 둔전제를 폐지하고 이민족에게 경작을 강제했습니다. 선비족 독발수 기능이 이에 반란을 일으켜 진의 에이스 호열을 잡습니다. 황족 출신인 사마량 유기도 인화스러운 석감두에도 오의 에이스 정봉과 맞수인 일군 사마준 견홍을 보내도 깨지자 진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책사 임계는 라이벌 가충을 추천하고 가충은 가지 않으려고 자기 딸을 황태자비로 만듭니다. 원치 않던 여인과 결혼하게 된 태자 사마충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가충이 가지 않게 되자 다시 사마준이 사령관을 맡고 부장으로 지략과 양흔, 무력과 문항을 투입해 7년에 걸쳐 둔전을 하면서 세력을 기릅니다. 강릉의 주적이 죽고 육항이 이릉에서 강릉으로 새로 배치되면서 다시 이릉은 보씨 가문이 맡게 되는데 손호가 보천의 승진식으로 수도에 부릅니다. 미친 형제 손호에게 가는 것은 죽음이라 혼자 판단한 보천은 이릉 성제로 진에 항복합니다. 육항이 먼저 이릉에 도착해 이중포위망을 구축해 성과 양족은 모두를 대비합니다. 양면 포위에 지친 육항군의 탈영병들이 양조에 붙지만 육항이 곧 그 약점들을 보완해 반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조가 퇴각할 때 일부러 북을 올려 보천이 추격을 해오는지를 확인한 뒤에 추격을 합니다. 양조군이 패했다는 소리를 들은 양호는 깔끔히 철수하고 보천의 이릉성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육항과 정봉이 이윽고 죽으면서 오는 장수를 모두 잃어 최후를 향해 갑니다.
양호는 왕준으로 하여금 익주의 파중에서 오를무찌를 수군을 기르게 하고 독발소 기능이 아직 안 끝난 276년 남벌을 제안하지만 가충에게 저지되고 278년에 사망합니다. 그의 유지는 가충이 건드릴 수 없는 황제의 인척 장화 두예가 이어갑니다. 독발소 기능이 안 끝나도 남벌을 해야 한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황제를 설득해 279년 남벌이 시작됩니다. 오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손호를 대신할 군주가 등장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고 가충 일당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도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에서 자신들이 썩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사마염의 관중에서 항장 출신 문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외시키고 양은이 독발소 기능을 치기도 전에 강족과 연을 끊는 삽질을 벌여 7년의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이때 마용이라는 장수가 황제에게 자청하여 편상거를 만들어 숲을 통과해 다시 강족들의 마음을 설득하며 독발소 기능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남벌의 시작을 알리듯 독발소 기능의 난이 진압되자 광주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도준이 성을 비운 이릉성부터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어서 왕준의 수군은 육경이 이끄는 오나라 무적함대와도 정면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강릉성의 오연은 두예에게 거짓 항복하려 하나 들통나서 목이 잘립니다. 호분 왕용의 하고 무창 공략도 왕준의 수군이 지원함에 따라 속속 승리하고 손호의 명에 따라 오의 승상 장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혼과 맞붙고 장렬히 산화합니다. 마침내 왕준의 군이 건업에 다다르자 손호는 싸움 없이 항복하고 마침내 삼국이 진나라로 통일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